자, 정석 18장 원의 방정식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원의 방정식 페이지는 48쪽이에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원의 정의가 뭐냐.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요거를 원이라고 하죠. 점들의 모임. 우리는 여기서 이 한 점을 뭐라고 하느냐, 기준이 되는 점이죠. 원의 중심이라고 그래요. 원의 중심. 떨어진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보는 원의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 요 두 가지 정보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이 0,0이라고 합시다.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걸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떨어진 점,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 점을 x, y라고 합시다. 뭐 이거를 갖다가 우리 O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할게요. 자, 그럼 점 A의 자취는 어떻게 되느냐? O에서 A까지의 길이가 항상 R로 일정하죠. 그러면 OA의 제곱은 R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O에서 A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 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배웠죠. x-0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0의 제곱, y제곱. 원래는 두 점 사이 거리에 루트가 있어야 되지만 제곱이 들어왔으니까 루트 벗겨졌죠? 그러니까 r제곱.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형은 뭐예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러면 중심이 0,0이 아니고 a, b라면 그랬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이제 유도하느냐. 요 점이 a죠. 우리 요 원의 중심을 c라고 할까요? 이 길이는 항상 얼마로 일정해요? 반지름 r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언제나 R이에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의 자취는 X, Y라는 점이죠. 그럼 A에서 C까지 거리의 제곱은 R제곱.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역시 같은 방법으로 A에서 C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X-A의 제곱, 그쵸? 두 점 사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그게 바로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린 이것을 표준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표준형은 뭐냐? 중심이 0,0은 아니고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서 이 표준형을 갖다가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표준형을 전개를 해보면 x에 대해서 2차식이 되겠죠. 요걸 이렇게 전개해보면 x제곱 그리고 y제곱 플러스 y제곱, 원래는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요걸 뭐 일일이 할 건 아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x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되겠죠. 라지 ax. 그 다음에 y에 관한 1차 항도 있겠죠. by. 그리고 상수항이 지금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우변에 있던 r제곱이 넘으면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거를 하나로 퉁 치는 거예요. 대문자 c. 는 0 이렇게 싹 전개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형은 뭐냐? 싹 다 전개해서 x의 2차항, y의 2차항, x의 1차항, y의 1차항, 상수항, 은형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게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은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 두 번 사용됩니다. 일반형이 사용되는 건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요거는 시험 문제에도 종종 출제가 되죠. 보통 1페이지의 앞부분에 출제될 거야, 만약에. 왜냐면 쉬운 문제니까. 세 점의 좌표를 가르쳐주고 세 점 좌표를 출제자가 줘요. 그리고 원방을 구해라. 세 점 좌표를 주고 원방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 나오면 일반형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혹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나 혹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는 일반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원의 표현 방법 중에 기본형,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 요거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형을 그러면 거꾸로 일반형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만든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완전제곱식을 이용해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문제 한번 볼게요. 18-1번이에요. 기본 문제 18-1번. 다음 원방을 구하라. 중심 가르쳐줬네요. 중심 C가 마이너스 2,3이고 A 1,6을 지난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 볼까요?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리고 A 1,6을 지난대요. 앞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보. 중심 좌표. 이건 문제에서 줬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반지름. 반지름을 안 줬어. 대신 구할 수가 있네.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C에서 A까지의 거리잖아요. 와우. 루트 1 마이너스 2 3이죠? 제곱하면 9. 6 마이너스 3 3이죠? 9. 와우. 루트 18이에요. 꺼낼 필요 없어요. 왜? 중심 알았겠다. 뭘로 나타내요? 표준형. 중심 알면 표준형. 어떻게 쓰면 될까? 중심이 마이너스 2컴마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요 자리는 반지름 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 18 제곱하면 그냥 1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우후. 2번. 두 점 A 5,1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그랬죠. 자, 어떤 얘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지름의 양 끝점으로 A, B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할까? 일단 지름부터 구해볼게요.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루트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6, 6, 6에 36 더하기 4, 4, 16인가요? 그러면은 루트 52가 나와요. 그렇구나. 예,
루트 52가 나오겠네요. 아, 그쵸? 예,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요게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예요. 예, 지름의 양 끝점. 그것의 거리니까 당연히 지름이 되겠죠? 5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4, 1은 4, 4, 3, 12죠? 2루트 13. 이거 왜 구했을까요? 반지름. 지름이 2루트 13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13이죠. 두 번째, 중요한 거. 지름이니까 어디를 지나겠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원의 중심은 A와 B의 중점이 되겠죠. 5하고 마이너스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4를 반으로 나누니까 2. 1과 마이너스 3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중심좌표 나왔고 반지름 나왔어요. 따라서 원방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3. 2번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3번. 세 점 드디어 나왔다. 4,1 B 6, 마이너스 3 C 마이너스 3,0을 지난대요. 이렇게 세 점을 주고서 원방 구하라. 그러면은 일반형 쓰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a, b, c하고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이제 다른 거. 이건 점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 건 점을 얘기하는 거고 아래 건 그냥 계수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계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A, B, C. 미지수가 3개면 식도 3개여야 되겠죠. 그 식 3개가 어디 있어요? 바로 4,1 지난다 그랬죠? 6, 마이너스 3 지난다 그랬죠? 마이너스 3,0 지난다 그랬죠? 지나면 대입이죠. 대입 들어갑니다. 첫 번째, x에다 4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는 거예요. 16 플러스 1 플러스 x에 4 집어넣어요. 4a 플러스 y에다 1 집어넣어요. b 플러스 c는 0. 36 플러스 3, 3은 9 플러스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0. 9, 3, 3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0은 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a b도 필요 없죠. 그러면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워호. 자, 이제 둘씩 짝을 짓는데 어떻게 짝을 지으면 좋을까요? 지금 얘는 b가 없죠. 그러면 얘네 둘을 연결해서 b를 날릴게요. 위에 거에다가 3배를 해줘 보겠습니다. 17이죠? 그럼 3배라면 3, 7에 21이니까 51, 3, 4, 12a, 3b 플러스 3c는 0이고요. 9, 45. 그 밑에 거예요. 그 밑에 거. 요거. 아이고. 그 밑에 거예요. 요거. 45 플러스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0. b를 날리기 위해선 더해야죠. 와우. 96 18a 플러스 4c는 0. 이렇게 됐습니다. 계수가 크다. 4로 나눠줄게요. 4, 1은 4. 4, 2, 8로 가야죠. 4, 2, 8. 4, 4, 16. 그 다음에, 18이구나. 다시. 2로 나눠줄게요. 왜 이래. 자, 2로 나눠줄게요. 2, 4, 8, 2, 8에 16. 2, 9, 18. 2c는 0. 그리고 얘를 쓰는 거예요. 요 2배 할게요. 18 마이너스 6a
플러스 2c는 제로. 오호. c 날려요. 빼요. 그러면은 이렇게 빼야죠. c 날리려면 30 빼요. 플러스 15a는 0. 라지 a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라지 a가 마이너스 2면은요. 2, 3은 플러스 6이 되죠. c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b 구해야 될 것 같아요. b는 어디다가 넣으면 좀 편할까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기다 넣을까요? 17 플러스 4a죠. 마이너스 428 플러스 b 플러스 c죠. c는 마이너스 15.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는 0. 우후. b 얘하고 계산하니까 플러스 2가 됐죠.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 a, b, c를 모두 구했어요. 그걸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맨 처음 여기다. 그래서 정답은 최종 정답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b가 6이었죠. 플러스 6y 마이너스 15는 제로.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풀면은 세 점을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을 이용해서 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괜찮아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축.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x축 위쪽으로 접할 수도 있고요. x축 아래쪽으로 접할 수도 있어요. 그쵸? 분명한 건 원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a, b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b가 양수인 게 확실한 거죠. 위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만약에 a, b라고 본다면은 b가 음수인 거죠. 그러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불분명할 때 반지름은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a, b라고 할 때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 아무튼 중요한 건 y좌표하고 반지름이 관련되는 것 같은데 절대값 b라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애매할 때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 그럼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만일 중심이 a, b라면 반지름은 누구하고 관련이 된다? y좌표하고 관련이 되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불분명할 때는 절대값 b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원방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다행인 건 b가 양수든 음수든 반지름 쪽은 제곱을 하니까 그냥 절대값은 안 써도 되겠다.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방의 경우 y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 접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 접할 수도 있어요. a, b죠. a, b. 자, 이때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겠냐? 반지름은 x좌표에 영향을 받겠죠.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이 a가 양수인지 어차피 이쪽 예를 들어서 이것도 a, b라고 한다면 얘한테 연결이 될 텐데 a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좀 애매하죠. 그럴 땐 반지름은 뭐라고 처리하면 제일 좋겠다? 절대값 a라고 처리하면 제일 좋겠다. 중심이 a, b라고 할 때 반지름은 절대값 a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살펴볼게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접하는 거.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접할 수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접할 수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접할 수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접할 수가 있어요. 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해야 되느냐? 일단 몇 사분면에 있는가? 이거부터 봐야 돼요. 항상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원이 1사분면에 있나, 2사분면에 있나, 3사분면에 있나, 4사분면에 있나 이거부터 판단해야 돼요. 다음, 만일 1사분면에 있다면 잘 생각을 해봐요. 얜 중심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게 반지름이죠. 이것도 반지름. 근데 얘하고 길이가 똑같죠? 그런데 이게 원의 중심이죠. 반지름이 r이야. x방향으로 r만큼 왔어. y방향으로 r만큼 왔어. 어머나? 1사분면에 있으면 r, r이죠. 2사분면에 있다면 왼쪽으로 왔죠. 반지름이 r인데 음수 방향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얘는요? 마이너스 r, 그럼 마이너스 r이 되겠죠.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일 테니까. 여기서 r은 반지름이에요. 얘는요? r, 마이너스 r. x좌표는 양수지만 y좌표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몇 사분면인지를 살피고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을 통해서 바로 뭘 찾을 수 있으니까? 중심좌표를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요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럼 만약 1사분면에 있다. 그럼 이거 원방 어떻게 돼요?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의 제곱. 2사분면에 있으면 x 플러스 r의 제곱. 왜냐하면 마이너스 r, 니까 y-r의 제곱은 r의 제곱. x 플러스 r의 제곱 3, 4분면이에요.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걸 보고 다음에 나와 있는 18-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볼게요. 중심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3,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일단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는 얘기는 중심 좌표를 몇 컴마 몇이라고 두느냐. x좌표가 a라면 x에다 a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y좌표는 a 플러스 1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 원이 3,2를 지나는데 x축에 접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림 나오죠. 3,2를 지난다는 이야기는 x축에 접하지만 이렇게 x축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3,2의 요 2 때문에 그렇죠. y좌표가 양수여야 돼요. 아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3컴마에 어디쯤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 뭐 이런 데다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여기 얘가 원의 중심 a,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반지름은 이렇게 됐죠. 그럼 얘 a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어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a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 원이 x축 위쪽에 그려진다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죠? x축 위쪽에 그려진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아, a 플러스 1은 양수구나. 이거는 챙기는 거야. 그리고 3,2를 지난대. 그러면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원방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1 괄호 닫고 제곱 이렇게 되겠죠? 는 반지름이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원이 3,2를 지난대요. 어허, 전개 들어갑니다. 앞에 거부터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3은 9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이제 제곱이 돼야 되겠죠. 여기 지금 정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걸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래서 a제곱 1 그러면 a제곱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제로 a 플러스 9 a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요 a는 자 이렇게 되면 1 또는 9가 됐죠. 자 어때요? 둘 다 a 플러스 1을 양수로 만족을 시킨단 말이에요. 둘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답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중심이 지금 a, a 플러스 1인데 a 값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중심도 두 개죠. 첫 번째 중심이 a, 1, a 플러스 1, 2 면서 반지름이 얼마? a 플러스 1이니까 2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답 중심이 a가 9예요. 9, 10 반지름 10 이렇게 되면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 2, 4 x-9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반지름 10이니까 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18-2번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요 18-3번 문제예요. 잘 보세요.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림을 좀 큼직하게 그려봅시다.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2,5라는 점과 그 다음에 4,1이라는 점이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그랬죠? 요런 원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점 P가 이 원 위를 움직인대요. 뭐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이 너무 찌그러졌다.
원 좀 다시 그려볼게요. 원이 너무 안 예쁘게 그려져서 한 번만 더. 조금 낫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대충 봐도 한 이쯤, 여기 어디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그럼 PA, PB,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이죠. 근데 이거 어디서 모양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안 떠올라요? 평면좌표에서 배웠어요. 파포스 중선 정리. 기억납니까? 파포스의 중선 정리. 잘 보세요. 네, 파포스 중선 정리. 떠올라야죠. 파포스 중선 정리 떠올라야죠.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P, A, B. 이때 이 길이하고 A하고 B하고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2배의 PM 제곱 플러스 AM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이렇게 A하고 B가 있을 때 A하고 B하고의 중점을 잡는 거예요. M. 그럼 2하고 4하고의 가운데니까 3. 1하고 5하고의 가운데니까 3. A하고 B하고의 중점 M을 잡는 거예요. 그럼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누구라고요? 2배의 PM 제곱 플러스 AM 제곱이 돼요. 이 중에 AM은 확정된 값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미 정해진 값이죠. 얼마예요? 2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AM 제곱 2점 사이의 거리인데 제곱이에요. 루트 필요 없어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니까 이 자리는 5가 되는 거예요. 오호, 이 자리는 이미 확정이에요. 그럼 결국 최소가 되려면 어디가 최소가 돼야 되느냐? PM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PM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소가 돼야 돼. 이 길이가. 그럼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점피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점피가 여기 있으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원이 있죠. 원 위에 한 점하고 여기 어떤 M이라는 점이 있죠. 이 원 위에 수많은 점들 중에 M과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딜까요? 그리고 가장 먼 점은 어딜까요? 여길까요? 이 점일까? 이 점일까? 어이구, 이건 더 멀어지는데? M에서부터 원 위에 한 점 P까지 가장 가까운 점, 가장 먼 점을 구하려면 중심을 잡아서 이 중심하고 M을 연결을 해요.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 있죠. 이때가 가장 가까운 점이에요. 중심과 M을 연결해서 만나는 원 위에 한 점, 얘가 M이에요. 이때가 최단거리예요. 최소값. 그럼 가장 먼 거리는 반대 방향에 있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최대값이에요. 즉, 최소는 뭐예요? C에서 M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M까지의 직선 거리에서 누구를 빼는 거예요? 반지름을 빼는 거예요. C에서 M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는 거고, 최대값은요. 가장 먼 거리는요. C에서 M까지의 거리에다 반대로 반지름을 더하는 거예요. C에서 M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반지름은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의 중심이 5죠. 점피가 어디 있는 게 제일 좋으냐?
O와 M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원위 한정 여기에 점피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M의 최소값은 이 문제에서 PM의 최소값은 일단 O에서 M까지의 길이에서 빼기 반지름 1을 해주는 겁니다. OM은 얼마예요? 루트 33은 9 플러스 33은 9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와, 루트 18이니까 얼마가 돼요? 3루트 2죠? 네, 3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3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최소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뭘 해줘야 돼요? 제곱을 해주죠. 그럼 3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1에 제곱이 되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18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1이죠. 그럼 19 마이너스 2, 3은 6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앞에다 2를 곱했어요. 2 가로 열고 19하고 5를 더했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24 마이너스 6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할까요? 48 마이너스 26 12 루트 2 끝. 그래서 이 문제는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갖다 알아볼 거예요. 일단 가장 원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53쪽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자, 복습해 놔 주시고요. 다음 동영상 원과 직선과의 관계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